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남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혀 밤새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한숨 섞인 말이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처럼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가 화를 내며 맞서 싸우거나 아무 말 없이 삼키고 돌아서서 나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화를 내면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허탈함과 후회일 뿐입니다. 참기만 하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법정 스님은 인생의 고비를 마음이 시험받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상대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뿌리가 없을 때만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지만 내일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남의 말에 기대어 서지 않고 자기 마음 위에 조용히 서는 연습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남의 입에 기대어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리 위에 홀로 서 있는가, 이 물음을 조용히 받아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삶의 갈림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대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했다고 말할 때 상대가 나를 낮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말, 비꼬는 말, 냉담한 표정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무시당함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결국 공기를 흔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상처를 입는 것은 그 말에 스스로 의미를 덧칠하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역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칼이 됩니다. 무시당하는 일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시선에 나를 맞추어 내가 나를 깎아내린 데 있습니다. 남이 나를 낮추어 보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어 보는 순간 그 바람은 마음 안에서 폭풍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봐 무시란 결국 마음이 허락해준 상처입니다. 상대의 말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왜곡된 그림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끌어안습니다. 이 착각이 깊어질수록 나는 남의 말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나는 남의 말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이의 말에 내 존재 전체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짧은 한마디에 자기 삶의 무게를 통째로 내어주곤 합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물음을 외면하면 상처가 되고 담담히 바라보면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당함의 본질은 상대의 입에 있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의 안쪽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 마지막 한 줄의 대답이 무시당함을 상처로 만들지 수행의 길로 바꿀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흔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첫째, 말이 늘 흐릿할 때 우리는 가볍게 보이기 쉽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요.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공손해 보이지만 내가 내 말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일이구나. 둘째, 거절을 못할 때 사람들은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털어놓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요구를 늘려갑니다. 한 번 들어주니 두 번 부탁하고 두 번 들어주니 세 번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탁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셋째, 웃으며 넘기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는 크게 다루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감추면 사람들은 그 감정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넷째, 몸과 태도에서도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고개를 늘 숙이고 목소리는 작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그 분위기를 읽습니다. 이 사람 세게 밀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인상이 마음에 각인됩니다. 법정 스님은 네가 너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너를 가볍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당함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조심히 대할 이유를 잃습니다. 사람이 무시당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의 나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흐릿한 말, 모호한 태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이 한데 모여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함을 피하는 길은 억지로 강해 보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말에 책임을 싣고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하며 작은 일에도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 그 조용한 연습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나도 모르게 우위라는 자리를 차지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을 가만히 살핍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사람인가? 어디까지 밀어붙여도 괜찮은 사람인가? 알게 모르게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선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쉽게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이 흐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늘 상대 눈치만 살피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레 발걸음이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남을 얕잡아 보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두려움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작게 느껴질수록 누군가를 더욱 낮추어야 겨우 안심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남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실은 자기 안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대가 선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웃으며 넘기는 사람을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말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면 남도 내 말을 가볍게 듣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헐값에 넘기면 남도 그 값을 따라합니다. 사람이 남을 얕잡아보는 까닭을 알게 되면 억울함보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불안하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자금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상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남이 나를 얕잡아 볼 때일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시당하는 순간 본능처럼 두 가지 길을 떠올립니다. 당장 분노로 맞서 싸우거나 아무 말 없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한쪽은 불처럼 타오르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길입니다. 분노의 길은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소리를 높이고 손짓을 크게 하며 상대보다 더 거칠게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늘 허탈함이 남습니다. 말이 지나가고 나면 가장 깊이 상처 입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침묵의 길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상황을 넘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작은 가시가 자라납니다. 한번 삼킨 말은 다음 상황에서 더 큰 분노가 되돌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화를 내는 것도 집착이고 참기만 하는 것도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한쪽은 바깥으로 폭발하고 다른 한쪽은 안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3의 태도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되 그 말에 나를 내맡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제3의 태도란 내 감정을 솔직히 바라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도 그 감정으로 곧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그대로 반응하는 삶은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잎과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제3의 태도를 배우면 파도는 여전해도 그 안에서 가라앉지 않는 배가 됩니다. 분노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길은 소리 없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할 말은 하되 상대를 상처 내려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피하지 않되 나 자신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태도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번 무시당하는 순간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3의 태도를 아는 사람은 남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닦아가는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대개 속으로 이렇게 중얼립니다. 다시는 이런 말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정 스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끌려가지 말고 그 말 위에 서보라. 무시당했을 때 가장 강한 한마디는 의외로 아주 조용한 말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거부만 하지 않고 배움의 재료로 삼겠다는 마음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의 표현 방식까지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하지만 제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에는 내 안의 선을 분명히 긋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나는 내가 세운 기준을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종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조용한 다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거친 말로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넌 늘 부족하다. 넌 안 될 거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그대로 상처받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한 건 제 부족이죠. 말씀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제 인생의 선택은 제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너는 어차피 못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장난처럼 웃어넘기거나 속으로만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만큼 나를 잘 아는구나. 고맙다.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처럼 감사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자신의 양식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들어온 것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거친 말도 잘 갈무리하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는 방패이자 칼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동시에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그어 나가게 돕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이 말을 꺼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공부의 시간이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은 남의 입을 막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 앞에서도 끝내 나의 기준과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조용한 한마디가 오늘도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가장 강한 말이 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지만 관계는 말 한마디에서 바뀝니다. 무시당했을 때의 태도는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먼저 직장을 생각해 봅니다. 상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왜 늘 이렇게 느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변명하거나 속으로만 상처를 안고 돌아섭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방식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싸우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판을 배움으로 받고 내 일을 대하는 기준을 지키는 표현일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넌 원래 그래. 너한테는 무리야. 이 말은 남보다 가족에게서 들을 때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럴수록 한 박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한 건 제 부족이죠.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제 인생의 선택은 제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걱정을 인정해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다짐입니다. 걱정을 내 편으로 들이대 인생까지 맡기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너 같은 애가 그걸 하겠어? 겉으로는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속에서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이때도 짧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만큼 나를 잘 아는구나. 고맙다.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농담을 정색하며 받아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밝히는 말입니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고 내 꿈을 포기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의 실천은 거창한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안에 감사와 경계를 함께 담는 연습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남의 말에 휩쓸리던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지키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는 남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투, 성격, 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말 앞에서 내가 어떤 말로 답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면 언젠가 관계의 모양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도반의 자리가 됩니다. 인생은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서 있었는가로 결정됩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볼 때가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 수도 있고 눈빛이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처럼 상처부터 느낍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다. 결국 문제는 상대의 입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는 나를 꺾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세우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 밖에 있지 않고 언제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매달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나의 버릇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나는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의 말은 귀로 듣되 자신의 가치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를 품고 사는 사람은 남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기준으로 삽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기려 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길과 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원망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탓하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세우는 길은 다릅니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몫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오늘도 나의 기준을 닦아갑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상처를 줄입니다. 그 대신 조용한 결심을 하나씩 늘려갑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더 믿겠다. 무시당한 순간을 나를 세우는 시간으로 삼겠다. 인생의 갈림길은 거창한 자리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친구와의 카톡 한 줄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분노로 손을 긋지 말고 침묵으로 나를 기우지도 말고 조용한 마음으로 선을 그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다음은 내 마음을 해치는 일이라고 내가 나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남을 누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나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 조용한 이름 하나가 내 인생의 무게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강함이란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선을 지키는 힘입니다.